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부정평가가 49.5, 긍정평가가 46.3%입니다. 주요 원인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는 또 다시 크로스가 됐습니다. 근데 가장 큰 부분은 아마 부동산 민심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냐라는 어떤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요지를 한번 설명을 우리 이민찬 우리 패권민찬께서 좀 설명만 해주시죠. 네, 이 뭐 여론조사. 리얼미터는 매주 하죠. 네. 매주 하고 주중에 ARS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긍정이 49.5, 부정이 46.3. 그러니까 예전에 지방선거 이후에 데드크로스가 있었어요. 리얼미터에서 국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다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번에 다시 그러니까 확실하게 49.5, 46.3으로 일단 뭐 됐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지지층이 붕괴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16.8% 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네. 굉장히 큰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 리얼미터 분석, 그러니까 조사를 한 주체죠. 리얼미터 분석을 보면 이 아파트 근저당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편법 네. 꼼수로 이 아파트를 넘긴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좀 커졌고 네. 특히 수도권 위주에서 민심 위반이 좀 일어났다. 그러니까 조사 주체 리얼미터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민 부시장님 네. 보시기에는 어떤 최근에 지난주에 이 부동산 대토론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 집도 근저당 매매가 있었었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은데 특히나 이 서울시는 굉장히 부동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 네. 민심이 어떻게 보시는지. 부동산 토론회로 여론조사 빠졌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을 팩트일 거고요. 네. 다만 리얼미터 조사가 나오면 이게 이제 우리는 주간 조사를 보지만 그렇죠. 그 주간 조사에 매일 조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매일 조사가 화요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네. 화요일자에는 긍부정이 비슷한데 네. 화, 수, 목, 금으로 갈수록 이 긍부정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토론회가 있었던 게 지난주 목요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목요일이니까 네. 그럼 화요일, 수요일에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니까 네. 목요일에 있는 토론회에 부동산 토론회로 부정적인 요인들이 발생한다면 그건 이제 금요일 정도에 반영이 돼야 좀 빨리 반영이 되는 그렇죠. 수준이잖아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부동산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보안 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는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박지원 의원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 들으면서 약간 경악했거든요. 네. 또 입장을 또 바꿨더라고요. 아니 그 표본에 지난주 아침 라디오를 듣는데 맞아요. 입장을 바꿨어요. 네, 맞아요. 왜 바꿨냐니까 민변이 얘기를 하고 여성 변호사들이 맞아요. 얘기를 하고 하니까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민주당의 강성 핵심 지지층들 입장에서 여전히 보안 수사권이 뭐가 필요하냐. 네. 완벽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네. 완전 분리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네. 상황인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지난주를 거치면서 지난주에 사실상 이제 오늘자로 나오는 뉴스가 당론 확정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 주 내철인가요? 더 이상 묻지 마. 네. 예, 묻지 마 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장윤기 사건으로 사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여론이 안 좋으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일본은 필요하지 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목소리가 그렇죠. 개진되다가 그 한 주 동안 여론이 더 빠지는 상황을 보고 네. 민주당에서 그냥 우왕좌왕하지 말고 전당대회 보면서 고 달려가자 이렇게 한 것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강하게 들고요. 중간에 당연히 부동산 이침도 영향이 미쳤죠. 특히나 토론회를 보면 제가 가장 답답하고 황당했던 건 광순이 부동산 요새 복덕방이가 그 아저씨 나와갖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총량제를 하자고 합니다. 네. 서울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대요. 네. 서울에 총량지를 산 2만 호 정도를 한 해의 부동산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딱 사유주의처럼 묶어놓는 거지. 이만큼만 네, 해줘. 네. 그럼 뭐부터 해주면 좋겠냐라고 네. 하니까 분양가가 가장 낮은 곳들부터 네. 해주면 맞아요. 광남은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회심의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잘못됐다는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앞에 있는 얘기 딱 끄집어다가 뭐 일리가 있는 내용이다. 관계 공무원들 잘 한번 살펴봐라. 이런 방식의 토론회를 주고받고 있으니 더불어 근저당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부동산에 관한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아예 없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이 된 시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네.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우왕좌왕하다 결국은 강성으로 귀결되는 하나의 과정들. 네. 더하기 부동산 문제가 겹치기 시작하면서 이 정부의 교정하거나 아니면 상황들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된 내용들이 전체적인 정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는 참 이광수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이 네. 방송에서도 상당히 이광수 한문도 이광땡. 예, 이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대통령이 본인의 그날 토론에서 제가 사심을 잠깐 부려봐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진행자한테 네. 제가 저분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이광수 씨를 한번 다음 질문자로 지목을 해달라라고 하는 저는 그 맞습니다. 말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권 때 대통령이 유튜브 보고 정치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에 빠져 있다는 게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고요. 결국 토론회가 아니라 팬클럽 미팅이었다. 팬미팅. 네. 이재명 팬미팅이었다라는 네. 거밖에 저는 그래서 보다가 이게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관련한 기사를 냈어요. 대통령 픽 이광수 집값 이분 맨날 집값 하라는다 했어. 네. 10년째 네, 대표적 폭락론. 주장 8년째 강남 집값은 2배가 됐다. 이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저희가 한번 부동산 뭐 전문가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을 저희가 초대를 한번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지금 같이 깔려고 내가 지금 생각 중인데 내가 이분 진짜 최대 피해자는 설주하는 말이 여기에요. 이번 유튜브를 많이 봤군요. 갑자기 진짜 제가 진보 진영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을 보통 뭐 어디 우리 진보 진영의 뭐 부동산 뭐 예를 들어서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안 해. 보통 매불쇼나 뭐 그 예를 들어서 뉴스공장에 이런 사람들 데려와 마치 이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전문가처럼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들 10년 전부터 그랬어. 서울 집값 무조건 떨어진다. 지금 사지 마라. 지금 고점이다. 곧 떨어진다. 거기에 약간 세뇌가 됐었거든. 네. 솔직히 말하면 나 이분들이 맞는 줄 알았어. 나와서 보니까 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제일 나쁜 놈들 진짜. 내가 진짜 언젠가 한번 제가 객관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부동산 토론회를 실제로 다녀오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나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눈 마주치고 손 들고 막 이랬는데 나는 안 시키고 갑자기 대통령께서 야 어딨냐 이광수 그분 어딨냐라고 찾아가지고 네. 직접 지목해서 말씀을 들었다. 근데 역시나 이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제와는 좀 동떨어진 내용들 시장에서 그러니까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분이 단순히 그 토론회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직전에 이틀 전인가도 우리 재경부에서 했던 부동산 조세 관련한 네. 토론에 나가서 또 조세 정책 그러니까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계속 말씀들을 네. 주시고 있는 분들만 모아서 지금 부동산 토론회는 한마디로 나 앞으로 증세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놓는 일종의 빌드업밖에 안 되는. 아니 그리고 생각을 좀 해요. 내가 보니까 YTN 라디오 오전에 하는 경제 라디오가 하나 있어요. 네. 경제 방송. 거기서 오늘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뭐 광수가 묻고 누가 답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저번에 대통령의 근저당 매매도 한문도 교수 그 사람 부동산 무슨 전문 교수라 해서 불러가지고 안기령 부대변이랑 지극히 정상적인 매매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월요일 이후에 빠지기 시작했다. 화요일부터 사실은요. 월요일 저녁에 근저당 기사가 나갔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월요일 아니 그러니까 네. 그날 우리가 지난주 방송했잖아요. 월요일 날 네. 제가 그냥 뜬금없이 생각나가지고 우리 그때 김병민 그때 우리 부시장이 그냥 얘기하다가 바로 지금 파이낸스 속보가 속보가 났네요 났다. 라고 네. 얘기하면서 그때는 안 거거든요. 우리 솔직히 방송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네. 거.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저는 그때 그냥 문득 떠올랐던 거야. 대통령 집 어떻게 됐지? 판다고 했는데 지금 팔렸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여쭤봤던 건데 그날 우연찮게 그게 그런 식으로 팔렸다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제가 뉴스를 못 보고 들어온 상태였는데 갑자기 팔렸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나? 그래서 하루 정도는 그 월요일 저녁에 월요일 날 속보가 나오고 화요일 정도까지는 민주당에서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근데 한 수요일 넘어가니까 본인들 방어 논리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패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방구를 안 하는 것이고 토론회에서도 이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 정치 논리는 이제 밖에 계신 분들보다 아무래도 저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꾸며대고 선동도 가능하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부동산 논리는 다르다고요. 음.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실제로 집 사는 사람들이 가서 대출 규제 때문에 힘들어 보고 집주인이 근저당 같은 거 안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더 잘하는데 패널들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저게 정상이다. 네. 야 그런 정상이 어딨냐. 지금 국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선핑이 얘기한 사례가 두 가지잖아요. 여론조사 지지율 추락의 원인, 보안수 사건이랑 부동산. 이 수치를 딱 드러나요. 보면 일단 보안수 사건에 제일 예민한 분들이 지금 여성분들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민변이나 여성단체에서도 늦었지만 목소리를 냈잖아요. 네. 여성 지지율을 보잖아요. 여성 3.1%포인트가 하락했는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은 민주당 지지가 강세가 있는데 네. 이거에 뒤집어지고 있다는 추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직 은퇴자, 기타 이분들 부동산에 가장 예민한 분들 세금 아. 오르면 직격탄 맞는 분들 그렇죠. 이분들 1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중요한 두 이슈를 가장 빠르게 여론조사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다.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역시